예, 안녕하세요. 마음건강길 함영준입니다. 예, 제가 초년병 기자 시절이던 1980년대 초, 그때는 살인사건이 신문 사회면에 큰 이슈였습니다.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데서 일어나는 살인사건. 지금은 별로 보도도 안 되고 있고 하지만, 그때는 저희가 매일 야근을 하고 경찰서에, 비록 신문기자들은 6개사밖에 안 되지만은 진짜 좀 열심히 취재를 했고, 물론 이렇게 보도 통제가 되는 게 있긴 했지만은 그런 거 빼고서는 저희가 다 할 수 있었고, 그러고 보면은 그때가 그렇게 나쁜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살인사건이 주요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큼 다른 쪽은 상당히 좀 안정된 부분도 있고, 물론 이제 시국사건이 이제 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시국사건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죠. 제가 그때 살인사건 현장을 이렇게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. 한 번은 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 범인의 사진을 보니까, 내가 한때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 형이었고, 그 형제들이 찍은 사진을 봤고, 나중에 또 그 사람이 이제 잡혀서 징역 15년형 언도받는 것도 제가 봤고, 또 그 동생이었던 저하고 친했던 친구가 미국 가서 교포로 있다 흑인 피살당하고, 또 그 관계나 이런 걸 갖다가 나중에 미국 재미교포 경찰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할 때, 이렇게 어떻게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또 동생은 피해자가 되고, 이런 인과관계들은 어떤 것이냐, 이런 식으로 그 살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많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. 그때 제가 또 그 살인사건 하면은 이제 기억나는 게 암달라상 살인사건이 두 건이 있었는데, 84년도 하나는 7월입니다. 여러분들 그 남대문 시장 건너편 회원동이 옛날에 일본 적산가옥들이 많았어요. 거기 그리고 또 지금 남대문 시장 앞쪽인 북창동은 차이나타운이어서 거기에 이제 홍콩이나 이런 대만 중국 사람들이 오는데, 그 중에 이제 범죄 조직들도 이제 있었겠죠. 그렇게 했는데, 그 회원동에 그 남자 암달라상이 있었는데, 그 사람이 대낮에 살해당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숨져 있는 걸 저도 갔는데,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기자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지만, 제가 이제 형사처럼 가장을 하고 들어가서 안에 현장을 봤어요. 그때 이제 감식을 하고 있던, 그때 우리나라 이제 수사 베테랑이 최중락 경정이셨나요? 경감이셨나? 돌아가셨죠? 소위 옛날 수사반장, MBC 수사반장의 그 롤 모델이었던 그분이 딱 그 감식을 하다가 이렇게 보더니, 당신 어디서 왔어? 그게 제가 신문사에서 왔다 그러니까, 안 돼, 저 사람 내보내라고 말이지. 그래서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, 그때는 그건 보니까 홍콩의 범죄 집단 애들이 돈만 뜯고서 도망가다가 이틀 뒤인가 비행기 타고 가려다가 김포공항에서 이제 적발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. 근데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8월 달에 엽기적인 사건이 터졌는데, 여러분 지금 그 명동성당 아실 겁니다. 지금은 다 레노베이션 돼서 틀려졌는데, 그 명동성당 오른쪽에가 옛날에는 구건물로 한 3, 4층짜리 그 문화관이 있었어요. 거기 이제 그 신부들도 계시고 수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강좌도 하고 있는 건데, 대낮에 그때는 명동 암달러상이 있었습니다. 암달러가 뭐냐면, 그때는 우리가 가난했고 달러도 귀했고 그 달러 이런 게 외환 거래가 자유롭지 않은 시절에 명동 저 입구 쪽에 그 골목정에 암달러상이 있어서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이제 이걸 달러를 사주고 하는 그런 거래가 있었죠. 우리가 동남아라든가 후진국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환전상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명동 암달러의 그 할머니가 70대 초반인데 아주 그쪽에서는 이름난 사람이죠. 아마 전화를 받고 그 명동성당 문화관에 갔어요. 본인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60대 또 할머니, 역시 암달러상, 그 다음에 그 할머니들의 조카뻘 되는 20대 처녀가 갔는데, 거기서 그냥 둔기를 맞고 무참하게 살해가 됐고, 그 현장에 또 목격한
거기 문화회관에 청소를 하는 40대 후반의 아주머니도, 그러니까 도합 4사람이 아주 무참하게 살해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, 이 교회나 성당은 예전 중세 때도 소도같이 그렇게 함부로 공권력이 들어가긴 모았던 시절이고, 또 당시만 해도 시국사건 이럴 때 소위 천주교 정의평화구현 사재단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그걸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, 그렇지만 정황적으로는 야, 이게 신부라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 어떻게 이 암달라상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됐을까, 이런 기도 하고,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신부를 가장해서 안심시켜 놓고 데려와 가지고서 죽이고 돈을 뺏어갔죠. 그때 돈이 미화 35,000달러, 그 당시 대단히 큰 돈입니다. 그리고 600만 원의 현금, 이거 집 한 채 살 수 있거든요. 600만 원 현금 갖고도. 그리고 이제 점퍼 차림에 수상한 50대 남자가 있었다, 뭐 이런 게 됐는데 확인은 안 되고, 제가 한 2주 동안 거기서 이제 뭐 하리꼼이라고 그러죠. 그냥 밤새 있고 온갖 신문 기자들 와서 이렇게 북새통을 하고 있는데, 그때까지 뭐 밝혀진 게 없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저는 법조 기자로 거기를 현장을 떠나서 이제 검찰로 옮겨갔는데, 그 후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관할이 중부경찰서입니다. 이제 중부경찰서에 김희남 경위, 아마 그때 그 베테랑 그저 형사였던 모양이에요. 이 사람한테 결국 제보가 와서 그 용의자를 잡아보니까 본인이 다 진술을 하더래요. 내가 이렇게 죽였다. 그래서 그 진술 조서를 봤는데 이제 뭐 쉽게 풀린 거죠, 본인이. 근데 진술 조서가 이 사람이 이 그 암달라상 이브 사람들을 죽이기 직전까지는 조서가 꾸며졌고, 너무 피곤도 하다 그러고 본인도 그래서 잠깐, 그때만 해도 허수였습니다. 무슨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잠깐 토막잠을 자고 있는데 그 범인이 스스로 칼로 이런 연필 깎는 칼 이런 걸로 이 동맥을 끊고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또 막 경찰관한테 그 칼을 휘두르다가 잡혔죠.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, 이런 얘기들을 듣고 일단은 응암동 그 정신감정 그 병원에 보냈는데, 결국 거기서 그날 저녁에 그 천정에 있는 전선을 목에 감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술은 말로는 받았는데 실제로 받은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진술 이걸 바탕으로,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는 미제 사건 아닙니까? 대구로 이제 이 연고지를 찾아서 대구로 이쪽 경찰들이 이제 급파가 됐습니다. 두 팀으로 나눠서. 그래서 이 김경희는 먼저 가고 그 뒤에 승합차로 형사들이 뒤따라오게 됐는데, 이게 대구에서 가서 기다려보니까 오지를 않았어요.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빗길 가다가 대구 다 와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쳤어요. 그 빗길에 무단횡단하는 70대 할머니를 쳐서 그 할머니가 숨졌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졸제 또 이 교통사고 피의자가 돼서 조사받는 바람에, 그래서 간신히 좀 이제 아이가 뭐 신원도 밝히고 수습하는데, 그 할머니의 신원이 또 공교롭게도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판사의 어머니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겹쳐가지고 이 사건은 그냥 결국은 그냥 미제로 묻히고 지나가게 됐습니다. 저도 생생히 기억나는 이 사건들, 이런 걸 겪으면서 이 그 명동 암달라상 이렇게 한 그 50대 그 사람의 심리는 도대체 어디서 근거해서 이렇게 됐나?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다 하고 자해를 하고 죽고 그걸 밝히려는데 또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러는 모든 것들,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범행, 그 다음에 피해자, 가해자, 여기에 그 인과관계, 그 인연법, 이런 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. 우리가 결국 살해를 하는 동기는 결국은 돈과 치정, 탐욕과 치정이죠.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마음은 결국 크게 보면은 시기심 또는 그 탐욕스러운 그 마음, 아니면 분노. 분노는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도 같이 되는 거죠. 그런 마음들이 그런 식의 사건들을 일으킵니다. 감사합니다.